大家好. 종로 YBM HSK 합격의 절대 공신 강사 리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쓰기 첫 시간. 자, 여기 보시면 시험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장은 우리 독해를 마치고 실제 시험 쓰기 영역으로 넘어갈 때 문장이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第 102题라고 나와요. 그러면 문항수 여기서 나오고요. 101번 문제, 단 한 문제고 배점은 100점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한자로 수어시에라고 되어 있죠. 자, 수어시에는 즉 시험 유형이고요. 쓰기는 수어시에, 즉 요약 쓰기, 긴 문장을 짧게 줄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볼게요. 첫째, 仔细阅读下面这篇文章，时间为10分钟，阅读时不能抄写记录. 자, 자세하게 이 지문을 읽고요. 시간은 10분입니다. 자, 독해할 때는 뭐뭐 할 수 없다? 베껴 쓰거나 메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동안 단지 눈으로만 읽어야 되고요. 펜조차 손에다 들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10分钟后监考收回阅读材料，请你将这篇文章缩写成一篇短文，时间为35分钟. 10분 동안 읽은 다음에 10분 뒤 감독관이 이 지문을 걷어가요. 걷어가고 请你将这篇文章 이 문장을 줄여쓰기, 요약쓰기, 时间 시간은 35분. 자, 그래서 쓰기 전체 시간이 총 45분이고요. 독해 10분, 쓰기 35분이에요. 자, 세 번째, 标题自拟. 제목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나눠준 지문에서는 단지 이야기만 있지 제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쓸 때는 제목도 스스로 정해주셔야 되고요. 제목 잘 정하면 점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목 꼭 정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只需复述文章内容不需加入自己的观点. 뭐뭐는 필요하지 뭐뭐는 필요 없다. 复述라는 거는 복술이라는 단어예요. 복술, 말을 바꿔서 똑같은 내용을 말 바꿔서 문장 내용을 복술하시면 되고요. 不需加入自己的观点. 자신의 관점은 필요 없다. 즉 어떤 학생들은 내공이 좀 있으시면 이런 문장을 잘 써요. 문장 마지막에 我觉得我认为我的立场是我的看法是뭐 등등 이런 문장이 쓰는데 자, 6급 쓰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간점되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은 쓰지 않은 거예요. 자, 다음 字数为 400字左右. 글자 수는 400자로. 자, 아까 우리 10분 동안 읽는 지문은 천자 내외의 긴 문장을 400자 정도로 줄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400자 정도 줄이는 거는 400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원고지 400칸을 채우면 글자 수를 400자 정도 되겠지라고 쓰는데 그거는 틀린 거고요. 400칸이라는 거는 부호를 제외하고 달랑 나눌 때 빈칸을 제외하고 남은 글자 수만 오직 글자 한자만 400자 정도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원고지 칸은 420에서 450칸 정도 채워줘야 정확한 400자 내외 나옵니다. 자, 글자 수 부족하는 경우 15점에서 20점부터 간점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글자 수는 무조건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5번 请把作文直接写在答题卡上. 자,
원고지에다 즉 다티카 원고지에다가 바로 써주세요 라는 문장이죠. 자, 많은 학생들이 이게 쓸 때 옆에다가 잠깐 메모를 해놔요. 내가 뭐 써야 할지 자, 그 다음에 원고지에다 옮기는데 자, 우리 아까 35분이라고 하셨죠. 자, 35분 동안 이러시면 안 되고요.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한 메모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종이 안 줍니다. 자, 그래서 쓸 때는 무조건 답안지 원고지에다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와 함께 요약 쓰기의 공략 포인트,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까, 쓰기 어떻게 공부할까 라고 볼게요. 자, 첫 번째, 10분 동안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읽고 내용 이해 및 기억하기. 우리 독해 시간은 단지 10분이고 펜조차 들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쓰기 문장을 완성하려면 이 1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10분 동안 어떤 학생들은 지문을 받으면 처음부터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암기 외워요. 그러면 안 되고요. 빠른 속도로 무조건 콰이수에도 빠른 속도로 읽어주셔야 되고 한 번 읽어서는 절대 안 되고 반복해서 적어도 10분 동안 3번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10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줄게요. 첫 번째, 2분 안에 1분에서 2분 정도는 첫 번째 읽을 때 빨리 읽고 이야기 흐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즉, 이야기의 내용, 줄거리 이해해 주셔야 되고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人物, 时间, 地点, 인물, 시간, 장소, 사건의 배경을 파악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단서가 되는 사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물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단서가 되는 사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주인공이 커피 찌꺼기를 사용해서 옷을 만드는 예전 시험에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단서는 즉 이 커피 찌꺼기죠. 요거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니까 무조건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건의 발단, 과정하고 결말, 줄거리 부분이죠. 커피 찌꺼기로 옷을 만드는 아이디어, 계기, 생각 어떻게 생겼는지 발단으로 정해주시고 과정, 그러면 여러 번 시험을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결말 시중에 이제 출시되어서 옷을 팔기 시작했다. 요 결말도 꼭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분 첫 번째 읽고 나서 3분에서 7분 정도까지는 이제 두 번째로 읽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이야기 줄거리 파악됐으니까 내가 쓸 내용의 기승전결을 생각하면서 읽는다. 우리가 써야 할 문장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겠죠. 중국어로는 지정전허. 자,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는 문장의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자세하게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주시면서 이야기의 발단과 결말 위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 문장을 40%로 줄이는 것은 자,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발단하고 결말이에요. 특히 결말 같은 경우는 원문하고 최대한 일치하게 유지해 주시면 점수가 많이 고득점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째 읽을 때 발단하고 결말 위주로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2분 동안은 필수 어휘, 한자 및 핵심 표현을 암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읽을 때는 그 주인공 이름 두 글자나 세 글자 정도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자주 보는 한자로 이름이 되어 있으면은 괜찮은데 우리 생소하는 한자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한자를 무조건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주인공 이름은 무조건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고유 명사, 즉 아까 예를 들었던 커피 찌꺼기라는 카페자 요 단어
여러 번 써야 되고 꼭 써야 할 표현이기 때문에 그 한자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요런 한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한자 나오면 겁먹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펜을 줄 수는 없지만 손가락으로 책상에다 여러 번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접속사와 사자성어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접속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요. 사자성어는 본인이 내가 사자성어 많이 알고 있다, 어휘량이 많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점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단락마다 기억하고 요약할 필요는 없다. 자, 什么意思呢?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천자 내외의 지문에서는 5개 단락, 6개 단락부터 심지어 이번 6월 시험에는 11개 단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개 넘는 단락을 단락마다 40% 줄여서 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문장 흐름의 40%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락에는 90% 이상 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떤 단락은 아예 한 글자도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흐름상 40%를 줄이지 단락마다 기억하고 40%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문으로 통해서 한번 볼게요. 病人躺在床上 환자는 침대에 누워서 看着窗外 被秋风扫过的树上 뭘 보고 있어요? 창밖에 가을바람에 휩쓸린 나무에는 还有一片树叶 나무에는 나무잎이 하나 남은 거를 보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까지 읽고 환자는 창밖을 보고 있다라고 써요. 자, 근데 이 문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창밖을 보는 것보다는 창밖에 있는 유일한 나무잎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病人看着树上唯一的树叶라고 간결하게 줄이면 됩니다. 전체 흐름의 표현, 전체 흐름상의 중심 부분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줄여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전환관계의 접속사에 유의한다. 자, 전환관계를 나타나는 접속사면 可是,但是,然而 이렇게 세 가지 필수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사, 却까지. 자, 요런 단어는 앞의 상황을 반전시켜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런 단어가 눈에 들어올 때는 눈땡글하고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他尝试了几百次都没成功. 몇백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성공을 다 못했어요. 然而 그러나 一次偶然的机会 우연한 한 번의 기회 让他发现了成功的关键 그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성공의 관건을 발견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몇백 번이 실패했다 중요한가요? 아니죠. 드디어 성공의 관건을 찾았다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전환관계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他偶然发现了成功的关键이라고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어려운 표현에 겁먹지 말고 앞뒤 흐름을 통해 내용을 이해한 뒤 내가 쓸 수 있는 쉬운 단어로 바꿔서 쓰기. 자, 우리 지문을 읽다 보면 당연히 처음 보는 그런 표현, 어려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6급이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표현을 한 번 보면 뒤에 계속 밀려요. 모르는 거 계속 나오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문장, 이 표현의 대충 무슨 뜻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아는 이 내용을 표현하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이런 내용이 나왔죠? 他气得火冒三丈이라는 他气得火冒三丈. 자, 이 문장 火冒三丈라는 사자성어는 생소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앞부분만 먼저 볼게요. 他气得. 자, 우리 他气得 뒷부분 뭐예요? 보어죠. 화날 정도를 표현하는 부분. 어느 정도로 화났다. 자, 그래서 그냥 그는 매우 화를 났다.
他很生气 간단하게 그 사람 상황이 지금 너무 화가 나요. 他很生气 쉽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째 접속사를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든다. 자, 우리 문장을 자연스럽게 중국인이 쓴 것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접속사, 연결사를 많이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제일 큰 문제는 문장을 뚝뚝 끊어지게 써요. 뚝뚝 끊어지게 쓰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어떤 학생이 他想学汉语还有中国文化他去中国留学了他留学了1年 이렇게 썼어요. 什么意思呢? 무슨 뜻이에요? 그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고 또 중국 문화까지 배우고 싶어서 이제 그는 중국을 유학 갔다. 그는 1년 동안 유학을 했다. 어때요?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고 계속 끊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접속사하고 연결사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他想学汉语和中国文化 뭐뭐와 2개 다 배우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활용한 접속사는 그리하여 그래서 于是去中国留学了1年 자, 그래서 이 문장보다 이 문장이 훨씬 자연스럽고 명확하죠. 그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중국 유학 1년 동안 다녀왔다. 자, 다음 문제 6번.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기. 자, 우리 6급 지문에서는 대화가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를 간접 화법, 즉 객관식 표현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몇 가지 대화 상황을 먼저 파악해 주셔야 돼요. 대화 상황이라는 거는 이 두 사람이 대화 내용 보고 물어보는 건지 부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요구를 하는 건지 요 내용을 파악해 주신 다음에 그의 상황 맞는 동사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화문에서는 我, 니 이런 1인칭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자, 우리 객관식 표현에서는 제3자 인칭, 3인칭을 많이 써야 됩니다. 타, 타먼 뭐 이런 단어를.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호를 바꿔주셔야 되죠. 자, 우리 직접 화법에서 쓰는 부호는 뭐예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어지는 거 바로 직접 화법에서 쓰는 부호죠. 자, 그러나 이 표현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는 부호를 쉼표하고 맞춤표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인칭 대명사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부호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문으로 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他说妈妈我想去中国旅游 엄마, 저 중국 여행 가고 싶어요 라고 그는 엄마에게 말했죠. 자, 이 문장에서 동사는 说 말하다. 동사는 说 说는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어떻게? 전치사 对를 활용해서 对 뒤에 대상을 넣어주시고요. 동사 说를 넣고 쉼표 찍고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누구에게 뭐뭐라고 말했다? 对谁说 对누구누구 说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장은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他对妈妈说 자, 부호 쉼표죠. 그 다음에 想去中国旅游 중국 여행 가고 싶어요. 앞에서 주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 다시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예문 하나 더 볼게요. 老板说小李我的文件在哪儿? 이 문장의 주인공은 사장님하고 밑에 직원 小李죠. 자, 대화 상황을 한번 볼게요. 동사는 물론 说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물음표가 있어요. 자, 대화 상황은 물어보는 거죠. 내 문서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동사는 说보다 원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나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문장을 바꿨어요. 老板对小李说我的文件在哪儿? 뭐가 틀렸나요? 첫째, 대화 상황이 사실 원으로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我的 인칭 대명사 안 바꿨죠? 내 문서라고 되었죠. 자, 요거 틀린 문장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对小李问 정확한 동사는 있어요. 老板的文件在哪儿? 인칭 대명사도 바꿨지만 그래도 틀렸어요. 为什么? 왜일까요? 나我们来看 동사 원 물어보다 누구에게 물어보다라는 사용법은 对를 쓰지 않습니다. 对를 쓰지 않고요. 바로 A1, B, A는 B에게 물어봤다. 쉼표 찍고 물어본 내용 뒤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말했다 하고는 절대 똑같지 않고요. 자, 요거 명심해 주세요. 자, 결국에는 老板问小李文件在哪儿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문장. 同事对我说 동료는 직장 동료는 나한테 말했다. 真是太感谢你了. 정말 고맙습니다. 如果不是你我就 만약에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뭐뭐 어땠을 거다 라고 뒤에는 생략했지만 이 문장, 이 대화의 상황은 뭐예요? 나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쵸? 나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앞에 동사는 对我说 同事对我说 쉼표 찍고 谢谢我라고 표현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겠지만 이런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점수도 많이 안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 고정 표현 감사를 표시하다 많이들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同事 감사를 표시하다라는 고정 표현은 向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向 누구? 表示感谢向我表示感谢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혹은 同事对我表达谢意 전치사 对를 활용해서 表达谢意 감사의 뜻을 표현한다. 두 가지 있습니다. 감사를 표시한다. 감사의 뜻을 전한다. 向我表示感谢对我表示谢意 자, 요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런 고정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또 다시 많이 배우고 외우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쓰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장을 활용해서 줄여 쓰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종로 YBM HSK 절대 공신 강사 리징이었습니다. 谢谢大家。